안녕하세요. 기출문제입니다. 현재 여고 출입반 딱 절반인 4화까지 공개되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시원하게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나온 정보들과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와 분석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기 전 티빙에서 여고 출입반 시즌2 4화까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예린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게 잡혀간 이아란, 그 앞을 막아서는 신지우. 지난 스포츠 영상에서 말했듯 아란과 지우는 특별한 사이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지우는 슬퍼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거 맞냐? 이거 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님? 출입반 멤버들이 지우야 괜찮아? 지우 울어 하는데 왜 자꾸 야 우냐? 이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진짜 지우가 맞짱 뜨자일 수도 인정인 부분 아닌가 이거? 출입반을 꾸미다 발견한 공예림 학생의 상자. 그 안을 열어보자 친오빠가 군대에서 쓴 편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상대로 전교생이 식중독 테러를 했다.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예림 학생은 왕따를 당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반감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 몰카범 사건에서 학생이 몰카범 증거를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몰카범 관련 얘기는 뒤에 있는 타임머신 채팅 차트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승남 PD에게 받은 정보도 있습니다. 공예림과 이아란이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걸 탑젤이 부녀회장이 목격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빈 바나나 우유통이 발견, 우유통과 공예림 시신에서 아마톡신이라는 동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아란 학생은 본인이 바나나 우유를 준 건 맞지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재우려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저수지 시체를 유기한 것도 자신은 아니라고 했다. 이 정보들을 봤을 때 이아란 학생에게 지시한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출입반 멤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안에 있는지 아는 사람? 출입반 멤버들이 시내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밖에서 마주친 가면, 출입반 멤버들이 나오길 기다린 듯 쪽지 하나를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쪽지의 내용은 입에 쓰는 한약방의 전단지였습니다. 현재 출입반이 생각하는 가면의 정체는 학교 지리를 잘 알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학교 학생들 중 한 명, 종례 시간에 밖에 있었다는 점에서 외부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 중입니다. 진짜 뭐하는 사람이지? TV가 시즌1 마지막에 했던 말을 받아 마을 밖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읍내 가는 버스 안에서 얻은 정보도 있는데요. 그 집 피가 어디 가겠어? 사람 죽이는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선우부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세 쌍의 부부 중에 한 쌍은 공예림네 부모님, 다른 한 쌍은 이아란의 부모님이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나저나 시즌1에서 봤던 기시감을 없애기 위한 장치로 읍내로 나가는 장면을 넣은 것 같은데, 진짜 밴드도 그렇고 대추들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보이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가면이 남기고 간 쪽지에 있는 입에 쓴 한약방에 들어간 출입반 멤버들, 거기서 공예림 학생이 죽은 원인 아마톡신의 성분이 들어있는 독버섯은 검은 사슴 뿔버섯이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검은 사슴 뿔버섯 관련된 정보로는 소량을 희석해 잘 다려 먹으면 약의 역할을 하지만 양 조절을 잘못하면 식중독 비슷한 증상이나 다발성 장기부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안정성 문제로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다. 작년에 태평여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버섯에 대해 물어보러 온 적이 있었다. 그 뒤로 한약사 또래의 눈매가 매서운 남자 아저씨도 구하러 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눈매가 매서운 아저씨라. 저도 예나의 추리에 힘을 실어 꾸미맨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햇빛이 통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컨테이너도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아직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호미맨이 재배하고 있는 건 검은 사슴 불버섯? 컨테이너에는 버섯을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고 거기서 렛미모가 몰래 도둑질한 거라면? 급식 창고에 대해 알려준다는 반장과 부반장을 만나러 온 만나분식. 여기서 렛미모가 실세를 잡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2020년 11월 27일, 2020년 12월 4일 밴드에서 공개된 타임머신 채팅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몰카가 발견되었고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렛미모가 화장실에 역으로 몰카를 설치해 범인을 잡았고, 그로 인해 렛미모는 급식 창고에 실세가 되었다는 게 반장이 출입반 멤버들에게 알려준 정보입니다. 근데 부반장 목걸이 뭔가 있을 것만 같냐. 너무 눈에 띄는데? 그리고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가뜩이나 방도 작아서 들어가기도 힘든데 방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룰을 잘 모르는 건지 뭔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채팅 좀 치지 말라고 진짜. 뚝배기 깨버릴라니까. 뚝배기. 아무튼 2020년 12월 4일 새롭게 공개된 타임머신 채팅 내용을 더 정리해보자면, 몰카범을 잡은 레미모는 우리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크고 그 의무에 대한 합당한 권리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 이런 말을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드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도시락 테러, 1에서 3차 수상화 낙서 같은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일을 꾸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 근데 여기서 비비가 말했던 어떤 애가 선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 사실 몰카범도 아닌데 이 말이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애초에 몰카범은 없었고 익명의 커뮤니티 내에서 학생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렛미모가 몰카 사건을 만든 거라면? 학생들이 없는 주말에 등교한 출입반 멤버들, 용승남 PD에게 이하란 학생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는 듯 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사진을 인화하기 위한 암실로 보이는데, 아란 학생을 따라다니며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많이 인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사진부 안에 있는 장소 같은데, 이하란 학생이 경찰에게 끌려갈 당시 야 안진이 너 뭐 사진을 그렇게 찍고 있어? 라는 김보식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 친구가 사진부 안진이일 것 같고, 할로윈 당시 찍었던 사진에 어떤 단서가 걸려있어 그걸 파헤치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얘나 머리 따라하냐. 자, 마지막 엔딩 스토리를 다 끝나고 난 뒤 또 한 번 쿠키 영상이 나왔죠. 이번 영상은 태평면 농약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줬는데요. 진심 분위기가 겁나 오싹하더라고요. 아니 불 좀 켜고 밥 먹으면 안 되나? 아무튼 한 컷씩 뜯어보면 입양한 두 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선우 형제 부부, 양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와 차녀로 보이는 여자아이, 양어머니와 장녀, 농약이 든 복분자주를 마시고 쓰러진 양아버지, 양어머니, 그리고 어째선지 장녀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차녀가 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5만 번 정도 돌려봤더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의 목 뒷부분을 잘 보면 후드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차녀를 보면 목 뒤가 깔끔하단 말이죠. 이게 순서가 방으로 뛰어가서 옷을 입고 나간 건데 편집상 이렇게 붙여놓은 건지, 아니면 집에 또 다른 누군가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두 번째 의문점, 이 장면에서 쓰러져 있는 장녀도 수상한데요. 복분자주에만 들어있던 농약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술을 먹었을 땐 포도주스인지 알고 실수로 먹었다, 애기가 궁금해해서 부모가 맛만 보라고 줬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살짝 꼬아서 생각해본다면 장녀가 복분자주에 장난질을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양부모는 다 식탁에서 쓰러져 있는데 혼자만 바닥에 누워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나마 이 쿠키 장면으로 좀 확실해졌다고 느끼는 건 출입반 멤버들에게 힌트를 주던 가면이 선우 형제 부부의 차녀라는 점인데요. 밖으로 뛰어나갈 때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흰색 니삭스 맞죠 이거? 어릴 때부터 흰색을 좋아했구나. 또한 출입반 멤버들에게 단서를 자꾸 던져주는 걸 봐서는 출입반의 조력자라고 느껴지는데, 행방불명된 선우 부부의 차녀가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출입반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진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고 출입반 2 같이 달리면서 정보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빵빵.